안녕하세요, 마법님들. 혹시 요즘 운이 안 따라준다던가 자꾸 무기력해진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자기 개발서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의외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빠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청소예요. 네, 단순히 방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청소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 당장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지도 몰라요.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요,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어요. 하지만 사업 실패와 이혼, 건강 악화까지 한꺼번에 닥치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지내고 집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마음은 더 엉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대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날 처음으로 방 한쪽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구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엔 창문을 닦고 욕실을 청소하고 그렇게 점점 청소를 하면서 그의 마음도 생각도 에너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청소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청소를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으로 정의했어요. 그는 말해요. 당신이 있는 공간이 곧 당신 자신이다.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혼란하면 운도 꼬이기 마련이다. 즉, 공간과 마음은 연결돼 있고 그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청소라는 거예요. 도대체 청소가 왜 운을 바꾸는 걸까요?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신적, 물리적, 에너지적 관점이에요.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모두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책상이 어질러져 있을 때는 집중도 잘 안 되고 괜히 짜증도 나죠. 반면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정리돼요. 심리학적으로도 뇌는 어지러운 시각 정보를 보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는 거죠. 저자는 마음속 불안과 혼란은 공간의 혼란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말해요.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측면으로 청소는 실제로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줘요. 먼지가 많은 공간은 호흡기 건강에 안 좋고요. 곰팡이와 냄새는 컨디션을 떨어뜨려요. 그뿐 아니라 청소는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기분 좋은 땀도 흘리게 되고 정리된 공간은 불면증 개선, 면역력 증가,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욕실, 화장실 같은 공간은 물과 배수, 즉 기운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막혀있는 곳을 정리하면 내 삶의 막힘도 함께 풀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에너지적 측면은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운이 바뀐다는 걸 경험하세요. 저자는 자장, 즉 공간의 에너지장을 이야기해요. 지저분하고 답답한 공간은 마이너스 기운을 끌어당기고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은 플러스 기운, 행운, 사람, 기회를 끌어들인다고 해요. 우리도 느낌이 안 좋은 공간에선 괜히 불편하고 잘 정돈된 카페나 호텔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공간의 자장이에요. 청소력에서는 단계적으로 청소법을 알려줘요. 그냥 막 치우는 게 아니라 운을 바꾸는 방식으로 청소하는 법이에요. 청소의 시작은 환기예요.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을 들이세요. 창문을 여는 건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 최소 5분 정도라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통하게 해주세요. 공기가 정체된 공간에서는 무기력함이나 불쾌감이 쌓이기 쉬운데요. 자연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공간 안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특히 아침 시간에 환기를 하면 햇빛과 함께 양기가 들어온다고도 해요.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 마법님들도 느껴보셨죠? 공간이 환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버리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낡은 것을 내보내야 해요. 우리 집 안에는 사실 에너지 누수의 원인이 되는 물건들이 참 많아요. 안 입는 옷, 고장났지만 언젠가 고치겠다고 둔 전자제품, 기억은 있지만 마음 한켠에 미련만 남긴 물건들까지요. 이런 물건들은요, 공간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운까지 붙잡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지나간 일이나 실패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는 물건을 정리할 때 이렇게 나누라고 조언해요. 현재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물건은 나에게 기쁨이나 에너지를 주는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보내줄 수 있는가? 버리는 건요, 과거를 떠나보내는 용기이자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의식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집안에서 단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그 한 가지가 삶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버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돼요. 특히 오염이 심한 공간은 운이 정체되기 쉬운 구역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손보면 좋은 곳은 화장실, 현관, 싱크대, 창틀과 문지방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에요. 예를 들어 화장실은 재물운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라고 해요. 물 흐름이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히고 곰팡이와 악취가 쌓이면 기회와 좋은 운의 유입도 차단된다고 해요. 또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신발이 어질러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외부로부터의 기회까지 막힐 수 있어요. 실제로 청소력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화장실을 꾸준히 닦기 시작한 후에 막혔던 계약이 성사되거나 갑작스런 금전적 기회가 들어왔다는 경험담도 있어요. 내가 가장 치우기 싫은 곳이 사실은 가장 청소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청소의 핵심은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남겨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도 달려 있어요. 모든 물건은 자신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자리를 찾은 물건은 자신의 역할과 에너지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공간 활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질서가 잡히면 마음이 안정되고 일의 우선순위도 훨씬 명확해지게 돼요. 정리정돈은 나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요. 정돈된 공간은 마법님들에게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마지막 단계는 공간 정화예요. 버리고, 닦고, 정리했는데도 뭔가 탁한 기운이 남아있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볶은 소금 정화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굵은 소금을 마른 팬에 3에서 5분 정도 볶아서 수분을 날리고 그 소금을 방의 내 귀퉁이나 문제되는 구역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공간 안에 남아있던 부정적인 에너지, 사람이 지나며 남긴 감정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사람의 방문이 잦은 공간 또는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방이라면 볶은 소금 정화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청소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청소력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맥락과 결과가 명확한 사례들인데요. 책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이혼, 우울증까지 겹친 상태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어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중 집안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먼지를 정리하며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방 전체, 주방, 욕실, 사무 공간까지 정리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도 함께 바뀌게 되었어요.
그는 청소를 통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자기 개발 강연가로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열게 되었어요. 도쿄 디즈니랜드는 방문객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천국 같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비결은 바로 커스토디얼 팀의 철저한 청소 덕분이에요. 15분마다 구역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리한다고 해요. 이런 청결은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서 방문자들의 감정, 행동, 체험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요소가 되었어요. 깨끗한 환경이 곧 브랜드 이미지와 감정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범죄율이 매우 높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변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모든 낙서를 지우고 철저하게 정비를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낙서를 보고 여긴 방치된 공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작은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예요. 청소와 정돈을 철저하게 한 뒤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은 75%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단순한 청소가 사람들의 인식, 행동, 도시 전체의 안전까지 바꿔낸 거예요. 일본 오사카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무너지고 교사와의 소통도 단절되는 학교 붕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교장은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학교 내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시작하도록 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직접 닦고 치우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 협동심,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학교 분위기는 점차 안정되고 학업 성취도도 상승했다고 해요. 이 사례는 공동체의 질서와 존중이 청소라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처럼 청소력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 삶의 도구예요. 개인, 조직, 도시,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리와 청소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줘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결국 환경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마버님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책상 서랍 하나만 정리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기분을 바꾸고 생각을 정리하고 결국 마버님들의 하루를 바꾸고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청소는요,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자기 개발이에요. 정리된 공간은 맑은 마음을 만들어주고 맑은 마음은 좋은 운을 끌어오는 자석이 되어준다고 믿어요. 오늘 영상이 마버님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정돈의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무기력하신가요? 뭔가 잘 안 풀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딱 지금 하나만 정리해보세요. 기운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청소로 공간과 마음의 경계를 정리해보셨다면 이제는 마음 그 자체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에요. 켄 윌버의 무경계에서는 나와 너, 내면과 외부, 정신과 물질,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모든 경계가 실은 허상일 수 있다고 말해요. 정리를 통해 마음을 비운 다음엔 그 마음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